남북이 하나로 합해져 남보라는 듯이 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네, 주승현 교수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전 제압방송 조장을 네.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네, 서구전선 최전방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심리전 제압방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남방송을 제압하겠다 그런 뜻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심리전 제압방송은 사실 명칭이 바뀐 겁니다. 90년대 중후반까지 대남방송이라고 이제 명칭을 썼다가 예. 그 이후로부터 심리전 제압방송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그 역할도 바꿔서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군가 혁명가 틀어주고 뭐 북한 체제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형식이든지 이제 방송을 함으로써 예. 남한에서 하는 이제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 심리전 제압 방송입니다. 예. 소리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북한 병사들이 못 듣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한 6년 정도 군복무를 했었고요. 예. 방송용어는 3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96년부터 그러니까 그 군복무를 하시고 2002년에 탈북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대남방송을 본의 아니게 이제 들은 거군요. 네, 심리전 그것을 방송을요? 네, 제가 아무래도 그 심리전 제압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예. 대북 방송을 또 담당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자연히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예. 그 일을 하는 데는 그 사상이 투철하다고 생각되는 병사들만 뽑아서 보내는 자리라면서요, 그 자리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비무장 시대 안에 있는 그 수색군인들, 북한에서 이제 그 민경 대원들이라고 하는데 네. 그 친구들 자체가 이제 사상이나 아니면 출신 성분이 좋은 친구들로 이제 뽑아서 보내고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선발된 인원들이 심리전 방송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주 박사님은 원래 그 부친께서 군인이시고 그래서 그런 출신 성분을 인정받으신 모양이죠? 네, 저도 출신 성분이 좋아서 이제 비무장 시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에 탈북하신 뒤에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박사까지 네, 해서 그렇습니다. 탈북자 중에는 최연소 박사를 취득했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네, 그렇습니다.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대북 방송을 들어보니까 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북 방송은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 방송이었고요. 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군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뉴스라고 하면 예. 보통 하나의 뉴스만 생각할 텐데 남한에 대한 뉴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뉴스, 북한 내부에 대한 뉴스, 이렇게 뉴스 자체도 프로그램이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 방송도 있었고, 그리고 가요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거 다 뭐 거짓말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북한 지역에서 아무래도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남한에서 하는 대북 방송은 100% 거짓말이라고 미리 이제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비무장지대에 나오면 한동안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반인반신하게 되고 또 대북 방송에 대해서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했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반신반의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얼마 정도 지나니까 이게 진실이구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 3년 정도 보내면서 대북 방송에 이제 귀가 이제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이게 다 거짓말이다라고 교육을 받고 네. 세뇌를 받고서 듣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선 이제 그 비무장지대의 북한군 군인들은 이중적인 차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비무장 바깥하고의 차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 정보하고의 차단인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비무장지대 군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지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으로 이제 그 남쪽을 보면서 군복무를 하고 예. 또 이제 귀로는 대북방송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예. 남쪽에 어디가 보입니까? 눈으로 그 관측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판문점 옆에서 군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무장지대 이제 북한군 지피초소 그리고 자유로 그리고 파주 지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자유로하고 파주까지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유로에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겠군요. 네, 네,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그것도 좀 그 일화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자유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북한 이제 군인들은 좀 우아해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무슨 차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북한의 이제 정치 장교들은 저거는 이제 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군복무를 하다 보면 정말 실제로 자유로에 다니는 차들이 쇼는 아니고 정말 자신들이 어떤 이제 그 일이나 아니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차다 그렇게 또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뭐 가요도 나온다고요? 가요도? 네, 가요도 이제 유행가와 예. 최신 가요로 이제 나누어서 예. 나옵니다. 네. 그때 2002년까지 들었던 가요 중에 기억나는 가요도 있나요? 뭐 개똥벌레나 그리고 이제 그 김광석의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광석 노래가 실제로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 공동경비구역 보면은 그 우리 광석이 뭐 북한군이 얘기하는 그 네, 장면이 네. 나오는데 실제로 김광석 노래. 네, 왜냐면 이제 김광석 씨의 노래가 좀 네.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멜로디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던 노래가 있습니까, 그 중에? 저도 뭐 김광석의 노래를 많이 좋아했고요. 예. 이동병의 편지나 아니면 개똥벌레 그런 이제 최신 가요보다는 저는 유행가 쪽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3년쯤 듣고 나니까 전투 의지가 상실되더라라고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군인마다 좀 틀리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심리전 방송국에서 대북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전단 수거나 전광판 같은 것을 관찰하는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남보다는 좀 또 빨리 이제 남한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게 그 주 박사님의 만의 일입니까? 아니면 대체로 그런 그 대북 방송을 듣는 병사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군인마다 이제 그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전반적으로는 대북 방송의 역량 속에서 군복무를 했었다면 일정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그렇게 아주 두려워하는 거군요. 그 대북 방송에 대해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북 방송 자체가 북한이 지금 대남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대북 방송에 노출되는 지금 환경인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광판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전광판은 방송이 아니고 전광판으로 예. 이제 소식을 내보내는 그런 글자가 나오는 심리전이죠. 그렇죠. 전광판에 네, 어떤 그렇습니다. 글자들이 나오나요? 전광판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오늘 탈북자 몇 명이 입국했다. 아니면 이제 선전 구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오라나무로 자유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광판으로 글자들이 조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날씨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날씨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효과가 있나요? 물론 이제 대북방송이나 전단지나 전광판, 입광판까지 다 해서 심리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뭐 효과가 있고 어느 것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북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라 상대를 좀 의식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광판은 글자를 좀 확인하고 그 뜻을 이해하려면 좀 응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야 하고 잘못 걸리면 그게 또 혼나는 일이죠. 아, 그걸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게 네, 뭐 처벌의 그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이제 요지를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 박사님은 전광판을 보면서도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던가요? 저는 사실은 그것을 이제 직접 봐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왜냐하면 심리전 이제 지하방송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처음에는 업무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오늘은 어떤 것이 전광판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서 그것도 점점 이렇게 인식이 자꾸 되던가요? 하나의 이제 정보 취도 경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 전단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북 전단이요. 네. 전단도 거기서 많이 받아 봅니까?
저희 때는 정말 많이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국방부 심리작전과가 진행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전단이 많이 이제 살포가 되어서 저 같은 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수거하고 소각하고 뭐 이제 분류를 해서 받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전단들이 너무 많이 깔려서. 예. 네. 자, 지금 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뉴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5년 동안 끌어왔었던 총리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의원의 재판,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조금 전에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재판을 하고 선고를 했는데요. 징역 2년에 추징금은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었던 원심, 그러니까 2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었고 2심에서는 한신공영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을 줬다는 혐의인데요. 이것을 인정을 해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었고 지금 오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명숙 의원은 이제 수감됩니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렸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곧바로 수감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의원직도 자연히 상실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인데요.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 징역 2년,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2년의 형량을 모두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07년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 3번에 걸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고 한명숙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고요. 검찰은 9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유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조금 전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저희가 법률가를 초대해서 이 재판의 의미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 어떤 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박사님, 네. 속보가 들어와서요. 네. 오늘 좀 더 저희가 여쭤봐야 될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대북 방송을 재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방송을 이제 재개가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북한은 이제 대남 방송을 안 하는 상태에서 대북 방송을 받으면 일방적인 이제 대북 방송 어떤 그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했는데 예전에 이제 진행했던 지합방송, 그러니까 맞방송을 다시 하는 그것이 지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맞방송을 함으로써 그 전방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북한 군인들이 대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의 어떤 방송들에서 나오고 있는 뭐 확성기 이제 타격 같은 그런 어떤 조치들이 뭐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전방에서 근무해 보셨는데 북한이 실제로 확성기를 타격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부분에 대한 어떤 면밀한 이제 분석이나 아니면 그 북한의 어떤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좀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승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